지금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중국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북중 관계 아시다시피 뭐 순망치안의 관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상당히 좀 멀어진 사이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또 보도해 보니까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김정은의 사진은 쏙 빠지고 과거 김정일 사진만 등장을 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흥미롭게 제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6.25 전쟁 때 예. 인민군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던 것도 네. 그 소련군과 중공군이 이제 전편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격에 진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뭐 전쟁 준비를 완수했다고 하지만 예.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낙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개발하고 지금 잠수함 개발하고 뭔가 무인기를 보내는 것도 예. 이게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에 대칭하기 위한 이제 그런 새로운 노력을 보이긴 하지만 만약 한미연합군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 북한은 반격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 지금 중국은 절대로 전쟁을 허용하지 않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도 지금 거의 2년째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 지지하지 않는 전쟁은 김정은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 도발했다가는 북한 조건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지난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구구절 때 주가 전문을 보냈는데 노동신문 3면 귀퉁이에다가 그렇게 배치해 놓고 오히려 네. 푸틴의 저 주가 전문을 일면에다 배치해 놓고 예. 일면에서 뭐 아시다시피 그냥 그 버는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인식을 할 겁니다. 중국이 밀리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그 홈페이지에 네. 참고로 대한민국 기자들이 참 그 세심하게 다 살핀다고 좀 봤는데 예. 그 홈페이지에 2010년도 김정일 사진이 쫙 앞에 전면에 나와 있고 네. 김정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중국은 중국 정부 당국은 김정은과 안 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국 국민들에게나 북한 인민들에게나 네. 보여주는 바가 큰데 예.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김정은이 노동신문 같은 데서 강조하고 있지 않나 배짱치게 하고 있지 않나 또 반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그래 너희들 잘 놀아봐라 이런 지금 아주 지금 북한이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일부 줏대 없는 나라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중국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설 때 초기만 해도 중국이 이제 이 북한의 어떤 정권 이양 과정에서 그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했지만 네.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오히려 기대를 했는데 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안정된 상황 속에서 유지돼야만 네.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발전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결국 한반도에서 불안해지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를 종용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불안한 정권을 인수를 받아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 미사일 카드 229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었고 핵실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결국은 북중 관계를 부메랑으로 다시. 어렵게 만드는 네. 것이었고 거기에다 결정적인 것은 역시 친중파로 분류됐던 장성택. 장성택이 처형됨으로써 결국 중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졌던 경제적인 관계, 예. 경제적인 교육 관계 굉장히 지금 삐걱거리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 중요한 원인이 졌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 그것은 중국으로서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과거 한국을 먼저 그 국가 주석이 한국을 그렇죠. 먼저 방문하는 예. 적은 없었죠. 없었기 예,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것이 단적으로 지금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현실인데 아마도 중국과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갈라설 것이냐? 그러진 분명히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강석주 예. 어찌됐든 북한의 최고 그 외교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유럽 순방 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유럽의 각국의 고위 관계자들을. 예.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서는 성과를 못 낸 것 같고, 네. 지금 강석주의 그 직책이 북한 내각, 정부의 직책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직함이 없고
조선노동당 아마 국제부장, 국제부. 국제비서죠. 국제담당 비서. 국제비서입니다. 네. 국제담당 비서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외국에 나가면 만나줄 카운터파트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당 차원에서 당대당의 관계로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강석주가 갔다고 해서 결국 유럽이나 유럽 국가들이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와 척을 지고 핵을 개발하고 네. 상당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권 문제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국가가 선뜻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협조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수잔 라이스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만나서는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전시작전권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전시작전권 문제는 그동안 타임 베이스, 네. 시간을 정해놓고 전환하는 걸로 했던 것을 네. 이제는 조건 베이스, 조건 다시 말하면 베이스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해졌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10월 달에 있을 한미 연례안보회 SCM에서 어떤 문안으로 공동 성명에 담느냐 하는 그것만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그 매튜 밀러 6년 교화형 관련해서 저희들이 북한 경비대들의 어떤 뭐랄까 구타 장면 이런 모습도 좀 보고 했는데 하여간 북한이 좀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평양 리포터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